네,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 텐데 제가 미리 보니까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최저임금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는지 오늘 그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시그널 함께 영상으로 먼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10.9% 820원 오른 8,350원으로 오릅니다. 최저임금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요. 그래서 늘 최저임금이 발표되면 사측도 불만이 가득, 노측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최저임금의 효과는 선순환도 악순환도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까요? 아니면 고용 감소로 인해 집값이 하락할까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궁금증, 지금부터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서 2019년 올해 10.9%로서 이제 8,350원으로 확정고지가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상승분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파급력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에 끼치는 그런 영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8,300원대가 아니라 앞으로 2년 정도 뒤에는 10,000원 정도의 그 시기까지도 올 것이다 하는 충분한 예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 그리고 주변국가의 그런 대규모 도시들의 그런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했었을 때도 현재 우리나라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최저임금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10,000원 시대의 최저임금에 대비한 부동산 전략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순환의 그런 효과와 그리고 그런 악순환의 효과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경제적인 파급력에 대한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서 이제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소득 증가와 함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그런 일자리의 창출이라든가 근로자의 소비 증가와 함께 고용 촉진의 그런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부정적인 영향도 당연히 단편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의 그런 수익이라든가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들이 위축이 되면서 인원 감축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이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 감소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산량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과 이제 부동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그런 영향들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선 효과를 좀 일단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영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소비층의 그런 상승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건축을 지을 때도 부동산에서는 건축 비용이 당연히 상승을 하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라든가 집값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단편적으로는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 의견들의 내용에서는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그런 활동들이 좀 위축이 되고 고용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감소가 내려가면서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주택을 사고자 하는 구매력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 구매력이 감소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주택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의 임대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시장, 집을 사지 않고 주택의 전세라든가 월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주택 구매력은 감소되지만 주택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임대 가격은 상승함에 따라서 갭 투자의 비용들이라든가 투자 비용이 감소할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라는 대한민국의 그런 임대 시장의 형성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전세가의 상승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욱더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지방권은 수요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일단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영세기업이라든가 또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그런 폐업의 증가라든가 또는 폐업으로 인해서 상가라든가 이런 건물들의 공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따라서 급매성 매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이런 매물들 굉장히 급매성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는 또는 시세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라든가 상가의 그런 구입의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런 찬스들을 좀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정말 이게 급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정말 많은 공부와 임장 활동들을 좀 펼쳐야 될 텐데 내가 정말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좀 고민하시다가 보면은 분명히 유동자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소형주택이라든가 상가 기회가 왔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 걱정 없는 핵심 지역에 좀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상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안정성이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핵심 지역 로데오 거리라든가 또는 키네던트 핵심 점포가 위치하고 있거나 역세권에 위치한 곳들 조금 보시는 게 저는 지금 현재로서 상가 투자에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시장에서도 이제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땅값이 정말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인건비 상승하죠. 자재값 상승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분명히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 하락은 조금 없을 것으로 보고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릅니까? 할 수 있겠는데요. 우상향 속의 안정화가 부동산 시장에는 앞으로 트렌드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5년, 10년 뒤에는 우상향 속에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분을 기록할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요. 떨어질 수 있는 지역들도 있겠죠. 서울 같은 지역과 지방을 두고 보시면 이제 서울과 지방의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라든가 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서울 지역 내에서도 또는 지방 지역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그런 양극화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조금 선별적으로 좀 잘 좀 생각하셔서 2019년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부동산 투자도 알찬 그런 정보들을 좀 취득하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